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를 강의하는 김수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1차 필기시험 대비해가지고 그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2010년도 제2회 그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그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보시죠. 그 재료가 일정한 하중 아래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량이 증가되는 현상. 네, 그 강의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었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한번 보시면 주로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재료가 일정한 하중이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하중, 그럼 힘이죠. 그리고 이쪽은 변형률입니다. 시간. 일정한 하중 하에서 힘 자체는 일정하죠. 근데 힘이 제한되는 시점에서는 탄성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률 값이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힘이 다시 없어진다 하면은 다시 일부 회복이 되지만은 영구 변형이 남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크리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성질이죠. 2번, 분말로 된 흑색 화약을 실이나 종이로 감아 도료를 사용하여 방수시킨 줄로서 그 뇌관을 점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도화선이죠. 대신 이제 도폭선은 뭐죠? 흑색 화약이 아닌 이제 면화약을 심의약으로 해가지고 마사, 면사, 종이 등으로 감아 도료를 피복한 것으로서 이제 주로 대폭파나 이제 수중폭파가 가능한 것으로서 이제 뇌관 대신 주로 사용되는 게 도폭선. 그러니까 그 파괴력 자체가 도화선보다 훨씬 큰 거죠. 3번, 현장에서의 목조 창고에 포대 시멘트를 저장할 때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의 거리로 가장 적합한 것은 30cm 이상이죠. 그리고 13포 이상, 기타 쌓아서는 안 되고 장기간 저장 시에는 7포 이하로 쌓아야 된다. 2파 순서대로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 4번, 목재의 건조 방법 중 인공건조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가 목재 할 때 자연건조법하고 인공건조법하고 확실히 구분을 둬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연건조법은 이제 공기건조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공기건조법하고 이제 침수법 혹은 이제 수침법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인공건조법은 뭐였죠? 훈연법, 증기법, 그리고 열기법, 자비법, 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불로온 아스팔트와 비교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불로온 아스팔트의 특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수성 좋고 신장성 좋고, 감온성이 크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그렇죠. 이제 방수성 좋고 이제 신장성 크고 또 감온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연화점 자체는 어떻습니까? 불로온 아스팔트에 비해서는 어떻게 낮다라는 부분이 있죠. 네, 이거 지금 해설편에도 보면은 이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하고 이제 불로온 아스팔트에 대한 성질 비교되어 있는 부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 아스팔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스팔트를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인화한 불꽃이 곧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탈 때의 최저 온도를 연소점이라 한다. 맞고요. 아스팔트가 연해져서 점도가 일정한 값에 도달했을 때 온도를 연화점이라 한다. 그러니까 굳은 상태에서 녹는 시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화점이라고 하는 거였죠. 아스팔트에 늘어나는 능력을 신도라고 한다. 침입도의 값이 클수록 아스팔트는 어떻습니까? 연한 거죠. 침입도 값이 작을수록, 그 침입도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일정한 침해가지고 100g이었죠. 관입되는 깊이가 5초 동안 묽으면 묽을수록 더 많이 관입이 되는 거죠. 그만큼 연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7번, 다음 중 천연 아스팔트가 아닌 것은, 레이크 아스팔트, 락 아스팔트, 샌드 아스팔트, 아스팔타이트, 이 정도가 뭐였어요? 천연 아스팔트였죠. 그리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로온 아스팔트 이런 부분은 석유 아스팔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8번, 다음 토목공사용 석재 중 압축 강도가 가장 큰 것은, 제가 강의할 때 압축 강도가 가장 큰 게 화강암이 제일 크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화강암이 제일 크고, 그리고 제일 작은 부분이 뭐였습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은 응해암이 제일 작다. 이게 강도 순서고, 대신 내화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화강암 내화성에 있어서 가장 취약하다. 대신 응해암은 강도는 작지만 내화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9번, 시멘트를 분류할 때 특수 시멘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시멘트를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은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고 혼합 시멘트가 있고 또 뭐가 있었죠? 특수 시멘트가 있죠. 이 부분 큰 줄기, 시멘트는 줄기가 크게 포틀랜드 시멘트는 1점부터 5점까지 있는 거죠. 이거 잘 아시고요. 두 번째,
혼합 시멘트가 있는 거죠. 혼합 시멘트는 뭐가 있죠? 플라이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이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특수 시멘트 강도값 자체를 대부분은 뭐 빨리 조기한다는 하는 알루미나 시멘트나 초석형 시멘트, 아니면 뭐 팽창 시멘트 이런 부분, 아니면 미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백 시멘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10번 블리딩이 큰 콘크리트의 성질로 옳은 것은. 네, 블리딩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정한 콘크리트를 타설 하고 나면은 이게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이에요. 시멘트와 뭐 골재하고 뭐 시멘트의 비중 차이에 따라서 물이 위로 부상하는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그랬죠. 블리딩에 따라서 콘크리트 내부에는 미세하나마 물길이 형성이 되죠. 그럼 수밀성 자체가 또 떨어지죠.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블리딩이 큰 콘크리트 성질을 옳은 것은 압축 강도가 어떻게 감소합니다. 왜? 윗부분 자체는 물이 많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럼 물 시멘트 비 값 자체가 물이 커지니까 물 시멘트 비 값 자체 전체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강도가 저하되는 거죠. 이 부분은 윗부분은 강도가 저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수밀성, 어떻게 물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투수 개수가 커지는 거죠. 수밀성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다공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수밀성, 기타 이 부분으로 수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공기라든지 물의 침투가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철근이 부식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내구성 자체가 떨어진다. 11번 목재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함수량은 수축, 팽창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고요. 금속, 석재, 콘크리트 등에 비해 열, 소리 전도율이 어떻습니까? 작지요? 부도체입니다. 목재 같은 경우에는 무게에 비해서 강도와 탄성이 크다. 재질이 고르지 못하고 크기에 제한이 있다. 예, 맞습니다. 12번 석재의 성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네, 석재는 비중이 클수록 흡수율이 어떻습니까? 작고 압축 강도가 크다. 맞죠? 비중이 크면 일반적으로 강도값 자체가 커집니다. 석재의 흡수율은 풍화, 파괴, 내구성 등과 관계가 있고, 흡수율이 큰 것은 빈틈이 많으므로 어떻게 동해를 받기가 쉽죠. 골재 흡수율이 크다는 것은 골재 내부에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근데 물은 동해를 하게 되면 최적 팽창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동해를 입을 확률 자체가 커진다. 석재의 강도는 인장 강도가 특히 크고 압축 강도는 매우 작다. 반대죠. 압축 강도가 특히 크고 인장 강도는 매우 작죠. 그리고 석재를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압축력을 받는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죠. 석재의 공급률은 일반적으로 석재에 포함된 전체 공급과 겉보기 부피의 비로소 나타낸다. 맞죠? 13번 콘크리트에 A재를 사용했을 때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재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였죠?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에 대한 동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죠. 그래서 워커빌리티는 또 A재 자체가 형상 자체가 동그랗기 때문에 볼 베어링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커빌리티가 좋아지고, 또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크다. 맞고요. 강도가 커지면 철근과의 부착 강도가 크다. 아닙니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A재 자체가 들어가면 그 부분이 공극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극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강도값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미세하게나마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포가 없는 것보다는 부착 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부착 강도는 작아집니다. 14번 콘크리트 속에 많은 거품을 일으켜 부재의 경량화나 단연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혼화재는 기포재 또는 발포재가 되겠습니다. 15번 물 시멘트비 60%의 콘크리트를 제작할 경우 시멘트 한 포당 필요한 물의 양은 얼마인가? 네, 시멘트 한 포당 필요한 물의 양. 네, 물 시멘트비라는 거. 물 시멘트비가 60%니까 0.6이죠.